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주택자 종부세 버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가장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양도세 엄청 올려놓고 울타리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끔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냥 막 폭탄을 때리잖아요. 이게 보유세 폭탄을 때려버리고 여기는 양도세가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탈출하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이쪽에 갇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이 양도세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크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딜레마 상태에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집을 어떻게 모은 집인데 이걸 파느냐, 팔아봐야 내가 실익이 없다라고 하니까 보유세 내고 그러면 내가 버틴다. 왜? 희망이 있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이거 종부세라든지 세금과 보유세 이 부분 부담을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 차익은 벌 수 있다. 벌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가 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볼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팩트가요. 팩트가 사실이에요. 이게 이 세율에 관련된 팩트입니다. 첫째가요. 한 번 올라간 세율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에 딱 35에서 프로 최고 세율이 35에서 33으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왜 떨어졌냐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2007년부터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것이 그냥 경제가 망할 지경이니까 대부분의 이거에 따라가지고 결국은 세율을 조금이라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2, 3년 뒤에 내리잖아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 이 정도의 외부적인 충격, 세계 대공황력 올 것 같은 그런 외부적인 충격 아니면 세율 안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와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후행이다 이거예요. 후행. 항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율이 내려간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세율이 그 다음 이렇게 따라서 쫓아서 올라가겠지. 선행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려갈 때는 이 집값이 팍 내려갔는데 그 뒤에 이제 세율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후행이다 이겁니다. 세율은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양도세가 지금 저희들이 이 취득가액을 뭐 25억이다 하죠. 그래가지고 애가 50억이고 이렇게 100억이 이제 뭐 다주택자 시세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집값은 계속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양도세가 떨어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가 그래도 세율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그 조건 하에서, 그 희망 하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게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 이거는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집값 상승은 계속 된다는 게 상수가 아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집값이. 그리고 그러면 이게 세율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세율은 뭐든지 이렇게 같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만일 세율이 안 떨어져 버리면은 지금 이게 이 취득가액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양도차익이에요. 양도차익이어 가지고 나는 그동안 이 양도차익에서 보유세 빼고 뭐 양도세 빼더라도 남는 것이 있다. 50이라도 내가 건지면은 이건 내가 버틴 것이 이익이다. 투자 수익이 난다. 라는 그 계산인데 지금 이게 2주택자, 3주택자는 70에서 80%가 지금 세율이잖아요. 8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70, 80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이 정도가 이제 뺏기는 거예요. 국가한테. 국가가 이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가 이제 남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그런데 이거는 양도세로 가지고 가는 거고 또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10년을 계산하면 한 10%, 집값의 10%는 보유세로 나가지 않을까. 이게 보유세가 이 몫으로 또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25억짜리 집을 시세차익 다주택자를 지키는 보람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 정도밖에. 지금 상황에서 또 이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양도세가 이 세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정도밖에 또 못 받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보유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유세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제 559번 양도세와 보유세 세금으로 보는 다주택자 매도 시기를 보면 20년대 파는 거하고 5억이 올라가가지고 2025년도에 판 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훨씬 마이너스예요. 5억이 더 올라도. 왜? 보유세 부담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상승이 상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만일 그러면은 25억이 이제 취득가액인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집값이 이렇게 꺾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또 세율이 안 나가면은 7, 80%는 또 국가가 양도세로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 보유세 부담은 계속 증가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다. 지금 100억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버티면 된다 했는데 이게 80억이 된다든지 70억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먹을 게 투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일 연끌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도 차손이 나올 수 있어요. 양도 차손이.
그러면 양도 차손이 나오면은 그 연끌 매수자는 연끌, 지금 이 시점에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양도 차손이 나오면은. 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2026년 이 정도에는 그 임사자, 그 아파트 등록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버티다가는 투자 수익이 안 나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양도세를, 세율을 일반 세율로 해줄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 시기 놓치면 또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가 나중에 이제 과시화될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될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 부분들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코 상수가 아니다. 세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아 바뀌어라. 바뀌면 뭔가 수가 나오겠지. 그거죠. 그렇게 해서 만일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25억 취득가 이렇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양도세는 떨어져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7, 80%를 가지고 가는 것이 40, 50만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막으면 이 정도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국가한테 뺏기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국가 보유세로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이제 투자 수익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떨어져야만이 다주택자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라 라고 하죠. 그런데 역사상 세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또 상수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다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양도세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에?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표를 찍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게 내려지겠느냐 이겁니다. 정치인은요, 표 계산하잖아요. 표 계산. 다주택자 양도세 내리는 순간에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죠. 받겠죠.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더 많겠습니까?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더 많겠습니까? 정치인은 당연히 이 사람들 표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양도세를 내리는 순간이 있다. 한시적이라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면은 그 잠깐 6개월이라도 이렇게 중과세율을 내려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게 유일한 다주택자의 지금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희망. 유일한 탈출구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유일한 탈출구다. 그런데요, 설령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양도세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내가 투자 수익을 건졌다라고 해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때 60대면요, 이때는 70대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가 이제 70대면요, A가 이제 80대예요.
여기가 50대면 여기가 60대다. 이 투자 수익이 있어가지고 내가 젊어야 뭐를 이렇게 세계 여행도 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쓰고 싶은데 쓰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위 근육도 약해져가지고 뭐 먹지도 못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내 건강은 쇠약해지고 내 나이는 늙어간다 이거예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돈도 있어가지고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니 계속 가지고 있다 하면은, 국가는요, 양도 차익은, 그 양도세는 이 취득가액이라도 빼주죠. 상속세는요, 액에서 안 빼줘요. 이거 절반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그냥 절반 딱 떼가지고 가져가 버린다 이겁니다. 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이것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내가 이게 계속 버티니라고, 죽을 때까지 내가 버티니라고 낸 보유세가 어마어마하다 하는 거예요. 그 보유세 부담도 엄청나다. 그리고 세금은요, 이 상속세는요, 전부 다 현금으로 내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현금 내라고. 현금 내는 게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집이 여러 채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0억이 넘어가고 200억이 넘어가다 하더라도 그림 속에 뭐 아파트라니까요. 그걸 뭐 시가만 올라가지. 현실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세금으로 나가고, 그러면 세금 나가고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 내고 나서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내 아파트 그림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시가가 이렇게 올랐구나. 그래. 내가 세금을 내도 또 버텨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양도세율하고 이 보유세하고 그 다음에 이 상속세로 이거를 못 피해요. 결국은 절대 이 세금을 못 피하잖아요. 이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그냥 국가가 다 거의 다 가져가는 식이 돼버린다 이거죠. 버티다 보면은. 이 상속세 안 낼 수 있어요. 상속세. 네. 다주택을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이제 결국은 상속세 내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연령들을 보면은 대체로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취득했던 것이 그게 이렇게 막 지금 뭐 50억 되고 60억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다 60대란 말입니다. 60대. 60대에서 내가 10년을 버틴다 하더라도 7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나 내 나이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다주택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참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 지금 우리가 무슨 그거를 전부 다 불로소득으로 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양도세로 높여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하고, 보유세 때리고, 그러니까 보유도 못하게 하고, 양도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하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이 정권에서만 버티자. 다음 정권은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걸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정권에서도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안 해줄 가능성이.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야, 진짜 다주택자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 그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되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버틴다 해가지고 과연 투자 수익을 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건데, 이거 지키려다가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자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가면서 이걸 지켰는데 나중에 또 국가가 동업자인 것처럼 2분의 1 지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예견돼 있어요. 예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부는 다주택자 고사 작전을 아예 말라 죽이는 작전이다 이거죠. 지금 이런 군사작전 하듯이 작전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완전히 협곡에 갇혀가지고 위에서 그냥 막 화살 쏘고 돌 굴리고, 우리 뭐 옛날 전쟁 영화 뭐 보면은 그러듯이 삼국지에서 보면은 막 협곡에서 막 몰아놓고 거기다가 퍼부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니까 다주택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너무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가 참 더 이제 중요한데, 그게 이제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